눈부시도록 시린 바다를 보니 마음까지 뻥 뚫리는 듯한데요. 맑은 등대와 파란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서산에서 유명한 간호람인데요. 이렇듯 서산하면 많은 분들이 아름답고 이 드넓은 바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바다도 좋지만 오늘은 바다가 아닌 서산에서 오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출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서산으로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고즈넉하면서도 예스런 분위기가 정겨움을 안겨주는 이곳은 축성된 지 600여 년이 지난 해미읍성입니다. 한때는 서해안 방어를 맡은 군사 요충지였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쉼터가 돼주고 있습니다. 아우 좋다. 상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사님이시구나. 네네네. 해미읍성 와보니까 어때요? 예스럽고 평온하니 좋은데요? 네, 그렇죠. 해미읍성은 이렇게 평안한 치유 공간도 되고 또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아픔이 있다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자, 해미읍성 곳곳을 내가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해미읍성 곳곳에는 천주교 박해에 관한 핏빛 역사가 깊숙이 새겨져 있는데요. 옥수 앞 잔디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눈길을 끕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기에 천주교 신자들을 매달아서 고문했던 그러한 나무예요. 겉보기엔 오래된 나무일 뿐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의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겪어온 회화나무. 당시 아픔 때문인지 가지들이 부러지고 빈약한 모습의 이 나무를 주민들은 호야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호야가 됐을까? 두 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뭐 충청도 사투리 때문에 저희 서산을 수산이라고 하듯 이렇게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호야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설은 또 많이 매달려서 고통받았던 천주교 신자들의 영혼을 등불로 승화를 시켜서 호야뿔이 매달려 있었던 그런 나무여서 호야나무가 됐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회화나무를 뒤로하고 읍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우와! 자. 저거 대나무 아니에요? 네, 여기가 대나무 숲의 입구예요. 해미읍성의 또 다른 명소 대나무 숲입니다. 푸르름 가득한 공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 상쾌한 공기까지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 좀 크게 쉬어야겠어요. 음이온이 나오는 게 느껴지죠? 네, 온몸으로 받아야겠다. 푸른 댄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서 따스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데요. 한없이 사색에 잠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나무 숲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던 거예요? 해미읍성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곳은 충청병영이라는 군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대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왜요? 대나무는 창과 활을 만드는 그런 필수품이었죠. 그래서 대나무가 꼭 있어야 됐어요. 숲속엔 오솔길이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미령한테 걷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이제 상쾌한 기운이. 대나무 숲을 나오면 또 다른 숲이 이어지는데요. 해미읍성의 또 하나의 명소 소나무 숲입니다. 이 숲은 우리나라 아름다운 100대 숲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숲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숲을 굉장히 사랑하고 마을 주민들도 이곳에 많이 오셔서 이제 산책도 하시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솔향기 솔솔 맡으며 걷다 보면 쫓기던 마음도 어느새 느긋해지고 발걸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이 길을 걸어보세요. 치유라는 단어가 그냥 저절로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혼자 걸어도 사색하기 참 좋은 공간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엔 서산의 또 다른 봄을 찾아 들녘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귤도 아닌 것이 키위 같기도 하고 작은 애호박을 닮은 것도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이 제철인 듯 농부님은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감이 안 잡혀요. 백향과라는 거예요. 100가지 향과 100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패션 후르츠라고요. 저 그거 뷔페에서 먹어봤어요. 패션 네. 후르츠. 과연 단면을 잘라보니 익숙한 모양새입니다. 맞아. 이렇게 생겼었어요. 안에. 드셔보세요. 새노란 과육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런 맛이었어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약간 망고 맛도 나면서 딸기 맛도 나면서 그 과일 맛 캐러멜 있죠? 그 맛도 나요. 우와, 신기하다. 먼저 드셨던 거는 이제 뷔페에서 드셨던 건 냉동, 이제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네. 이건 이제 생과니까 맛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녹색에서 붉은 빛이 돌아야 잘 익은 백향가라고 하는데요. 12월 말부터 시작된 수확은 3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백향과의 제대로 된 맛을 오늘에서야 맛봤습니다. 이런 맛이었군요. 과육 자체로 먹어도 좋지만 백향가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육을 발라내 꿀이나 설탕을 넣어 청을 담가 놓으면 갖가지 디저트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올려 먹어도 꿀맛이고요. 우유에 넣으면 달콤 고소한 라떼가 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좋습니다. 와, 이 백향과청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하고 쉬웠는데 만들고 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네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몸에 좋은 거 많이 섭취하면 정말 건강에 좋죠. 그래서 많이 드셔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새콤달콤 백향과 에이드를 맛볼 텐데요. 물이나 탄산수를 부어 잘 섞어주면 몸에도 좋고 맛도 뛰어난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딸기 맛, 귤 맛, 망고 맛 진짜 와, 맛이 정말 종합 삶은 세트예요. 종합 삶은 세트. 피부도 좋아지는 게 많이 드세요. 아, 그러면 또 제가 이거 원샷 해야 될 것 같은데. 석류보다는 네. 3배가 비타민 C가 많고요. 네. 에스트로겐은 5배가 많대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 여신의 과일로 불리는 백향과 지난 1990년대부터 제주도에서 재배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서산을 비롯해 천안과 충북 진천 등으로 재배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우유랑도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이게 우유에 들어가니까 이 새콤한 맛을 살짝 잡아주고 단맛이 사니까 이것 또한 매력이 있네요. 과육이며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백향과 껍질로 만든 백향가잼은 샌드위치에 넣어 먹습니다. 이건 딱 바쁜 현대인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영양도 듬뿍 들어있고 거기다 맛있게까지 해요. 예. 보약 아니에요, 보약? 보약이죠. 오랜 역사와 기억이 살아있고 봄숲의 전경이 따사로운 공간 해미읍성 게다가 새봄처럼 새콤하고 달콤한 백향가까지 서산은 지금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쓰레기, 무분별한 개발 등 다양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배출로 심각해진 환경오염에 자연 생태계는 파괴되고 인간과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명 지구를 지켜라.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중앙탑이 있는 중앙탑공원입니다.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죠? 혹시 뭐 자전거 타나요? 되게 특별한 유람선을 타러 갈 거예요. 특별한 유람선이요? 남한강 물줄기가 도도히 흐르는 충주 탕금호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유람선이 떴다는데요. 어떤 특별함을 가진 유람선일까요? 와.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유람선을 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유람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배가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인정받은 친환경 선박 전기 추진선입니다. 친환경 선박 전기 유람선이라고요? 예, 예. 충주 탕금호에 친환경 유람선이 떴다. 국내 최초 친환경 인증을 받은 탕금호 전기 유람선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24일 취항한 국내 1호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전기 자동차처럼 이렇게 꽂아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인가요? 네, 전기 자동차 비교하면은 막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몇 분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나요? 이제 100% 완충하는데 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6km 정도 되는데요. 네. 40분 운행하고 있습니다. 40분. 전기 충전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55톤급 친환경 유람선은 넓이 6m, 길이 25m 크기고요. 승선장원 72명 규모로 탕금호 수산 관광에 새로운 한 획을 긋기도했습니다. 오, 친환경 크루즈 여행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유람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네. 와. 전기 충전을 끝낸 유람선이 출항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1번으로 인정을 받은 친환경 선박이 되겠습니다. 출항해서 조정 경기장 트랙 부분까지 왕복 한 6km 정도 되겠습니다. 경과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간다. 출발. 지구를 지키는 환경 여행, 매연 걱정 없는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탕금호를 유람합니다. 남한강 물줄기를 조용히 지나며 탕금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와, 여기가 좋다시르구나. 처음 들어와 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또 뵙네요. 여기서 뵈니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예, 여기는 배 운항을 담당하는 컨트롤 하는 곳입니다. 친환경 유람선이라 그런지 굉장히 조용해요. 네. 다른 배하고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기존의 배들은 이제 디젤 선박이라서 엔진을 추진해서 가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우리 배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 전기 추진을 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죠. 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44데시벨 정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합니다. 경험할수록 놀라게 되는 친환경 유람선. 계기판도 일반 배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현황판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기가 이제 오른쪽하고 왼쪽 두 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왼쪽 컨트롤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에코 사운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수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전기를 이용해 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엇보다 운항에 따른 수질,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친환경 유람선이랍니다. 시원해. 2022년 대박나라. 나 혼자 신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름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즐겁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온이 성큼 다가온 이날, 많은 분들이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탕금호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특별한 사연을 가진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람선 타러 오셨는데요. 유람선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감회가 새롭고 옛날 추억도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수몰되기 전에는 우리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몰이 되고 담수가 되니까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마을이 있습니다. 박원근 씨가 살던 마을도 충주댐 건설로 수몰됐다는데요.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옛 고향 마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됐다네요. 어르신 옛날 추억 많이 생각나세요? 옛날 추억 어릴 적에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하던 그런 시절이 많이 그리워지고 지금 또 이렇게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니까 새로운 감회가 있습니다. 수몰민에게는 고향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친환경 유람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충주에 대한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있고 오고 진짜 가족들도 있고 위에도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뵙던 분 같은데요. 네. 누구시죠? 저 가수 홍실입니다. 충주 출신의 트로트 가수 홍실입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와, 여기서 뵙네요. 아니 이 아름다운 충주 호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뱃놀이 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충주 시민도 좋지만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탕금호 유람선을 타시면요, 다양한 장소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국제조정 경기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탑 사적공원에는 국보 제6호죠. 중앙탑평리 7층 석탑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앙탑이라고도 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유람선을 타고 가야금 모양의 우륵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요. 사랑의 불식착 등 다양한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된 탕금호 중객길은 특히 야간 조명으로 더욱 멋진 광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유유히 흐르는 탕금호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친환경 유람선. 선상 위에서 기분 좋은 강바람에 취하고 탕금호 곳곳에 숨겨진 멋진 비경도 감상해 봅니다. 아, 여기 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와보니까 진짜 잘 왔다 싶어요. 적극 추천? 네, 적극 추천합니다. 우리 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수면뿐만 아니라 외항선들도 친환경 선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지구 환경 정화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환경 유람선 타고 지구를 지킵시다. 탄소 배출 걱정 없는 국내 1호 친환경 유람선으로 탕금호를 여행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중앙탑 공원과 탕금호 중객길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탕금호를 감상합니다. 친환경 유람선으로 기분 좋은 환경 여행 해보세요. 까칠한 사춘기 아니고요. 명랑하고 사랑스런 성장기. 요리부터 노래까지 제주에서 무한 성장 중인 13살 여진이의 빵빵한 제주 라이프. 저는 지금 제 꿈을 위해서 발효 중입니다. 빵 잘 굽기로 소문난 친구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리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느 분이시죠? 13살 여진이를 소개합니다. 부엌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건 베이킹 재료 같은데요. 절친들도 초대했네요. 오늘 친구들과 머핀을 만들려는 참인데요. 친구들이 더 신난 것 같죠? 밀가루채에 받치는 것 하며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이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응. 여기 안 올라오게 조금 꽉 잡고. 이렇게. 머스타드 같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베이킹 고수 여진이는 매의 눈으로 살핍니다. 안에도 채워야지. 안에가 비어있으면 머핀 먹다가 갑자기. 만두 이쪽 잡는 것보다 이쪽 잡으면 더 잘 나올걸? 잠깐만. 결국 여진이가 수습에 나섭니다. 요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제 동생이 여진이랑 같이 케이크 만들어서 엄마 생일날 갖고 올 때 그때 엄청 케이크 위에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서 토핑 빼먹고 케이크 먹은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재료나 맛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었던 거죠. 한 번 본 요리는 척척.
과학 실험하듯 재밌어 했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라면이랑 지금 이거 양념치킨 소스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치킨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반반 치킨이에요? 네. 얼마야? 엄마 아빠가 어떤 원하는 요리를 이렇게 물어봐가면서 이제 직접 해주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생일 같은 때는 케이크를 저희가 사 먹지를 않고요. 여진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신나게 요리 탐구하던 여진이는 급기야 책까지 냈습니다. 1년 12달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 베이킹 책인데요. 카스텔라와 구름빵, 초코 아이스크림 등 누구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디저트로 구성했습니다. 요리로 13살의 세상을 그려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책인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여진이의 모습 참 예쁘죠? 거기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요리들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했던 요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넣어보기로 했는데 유튜브 레시피를 보고 참고했어요. 이 책은 일반 요리책과는 다르게 제주도의 어떤 감성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일러스트 요리북 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 바닷가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 직접 배경으로 찍은 요리 사진들이 담겨 있고요. 여진이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다녔던 그런 풍경들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모티브로 해서 일러스트로 그림도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이렇게 같이 실려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이 머핀이 완성된 것 같네요. 맛있게 잘 나왔을까요? 맛있게 잘 부풀었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겉바속촉 머핀에 특제 크림과 블링블링 토핑까지 얹어주면 여진이표 머핀 완성! 뭐 맛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여진이 머핀 얼마나 맛있나요? 하는 데보다 여진이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도 맛있지만 모양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참 부지런한 여진이 이번에는 뭘 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준비하는 것 같죠? 이제 촬영 세팅 완료! 이거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저 강아지 키우는 우리 대박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위주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는 언니 연구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소떡소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새콤달콤 소떡소떡 참 맛있겠죠? 몇 년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진이. 가족과 함께 요리와 베이킹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주살이를 소개하는데요. 아빠의 도움을 받다가 지금은 촬영부터 편집까지 온전히 여진이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월, 6월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요리도 하는 거 영상도 찍고 사진도 직접 다 찍고 주방에서 떠나지 않는 여진이. 오늘 점심 메뉴는 칼국수인가 보네요. 면도 직접 만들고 신선한 해산물까지 어른도 쉽지 않은 요리인데요. 바쁜 엄마 아빠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한다는 여진이. 그 내공이 드러나는 요리네요. 여진이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맛있겠죠? 추운 속 따뜻하게 품어주는 영양 만점 여진이 칼국수 완성! 너무 맛있겠다. 이 요리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을까요? 할머니 식사하세요. 와, 우리 여진이는
너무 맛있게 만들었네. 맛있겠다. 와, 할머니와 엄마를 위한 요리였군요. 여진이 칼국수 맛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직접 손을 빚어서 면이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두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우리 여진이 흐뭇한 것 같죠? 이 맛에 요리하는 거죠. 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잘하는 게. 제가 평소에 그래서 여진이한테 요리를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그럼 제가 만들어줄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먹은 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여진이의 꿈은 요리사가 아니라 가수라고 합니다. 오, 노래 실력도 상당하죠? 제가 꿈이 가수하고 배우니까 제 노래를 들었을 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언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너무 참 손녀지만 예뻐요. 앞으로도 그렇게 더 예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진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좀 문을 많이 활짝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뭐든지 본인이 행복한 일이라면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 파티쉐, 유튜버, 가수.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여진이. 가족의 사랑 속에 여진이 꿈도 무럭무럭 발효 중이랍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성장기를 지나고 있는 여진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그려가는 여진이의 라이프를 응원합니다.